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다 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진짜 어디론가 떠나고 싶게 만드는 코너 다돌세. 유진씨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세계여행 다돌세 넘버원 가이드 차유진입니다. 네, 다 같이 놀자 세계 한 바퀴. 정말 말 그대로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귀로 듣는 세계여행. 네. 앉아서 우리는 지금 다니고 있죠. 이탈리아, 베트남 여행했어요. 아, 좋았어요. 근데 보통 뭐 우리가 한 번 하고 그냥 말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며칠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몇 번을 하니까 확실히 그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고 가고 싶은 마음은 더 생기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한 나라를 이렇게 좀 찬찬히 둘러보는 거 좋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우리 생생님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아, 제발 그러셔야 할 텐데요. 자, 오늘 또 새로운 여행지로 떠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요 이곳으로 이곳으로 여행을 떠나볼 텐데 네. 자, 힌트를 드릴게요. 네. 1번 유럽입니다. 유럽. 2번 시계. 시계. 3번 내 이름은 이효리. 거꾸로 해도 이효리. 자, 정답은 뭘까요? 스위스. 맞습니다. 아. 네, 아름다운 알프스 산맥을 끼고 있는 청정 지역의 대명사 스위스로 오늘 좀 떠나볼 텐데 네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스위스 여행을 가면 3번을 놀란대요. 아, 그래요? 왜요? 네, 첫 번째는 스위스의 너무나 수려한 풍경에 놀라고 네, 두 번째는 그렇게까지 응. 그 풍경을 지켜낸 스위스 사람들의 철저함에 놀라고 철저함. 세 번째는 물가에 물가. 놀란다. 그래. 스위스는 다 가고 싶다 생각하다가 물가가 너무 비싸지 이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 혹시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햄버거 브랜드 중에서 네. 이렇게 웃음 짓고 있는 브랜드 있죠. 음. 근데 거기 보면 네. 우리 그 여러 가지 막 코스피라든지 막 지수들이 있는데 그 빅땡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햄버거 있죠, 이름을 있죠. 대서 음. 똑같은 프랜차이즈지만 나라에 나라마다. 따라서 다른데 제가 기억했었을 때는 이 햄버거 세트가 거의 한 3만 원 정도 했던 걸로 세트가?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어마어마한 물가를 자랑하는 곳 스위스로 오늘 떠나보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물가가 좀 덜 비싸면 참 좋긴 할 텐데. 네. 어쨌든 오늘은요, 물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귀로 듣는 세계 맞아요. 여행이니까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스위스 함께 여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러분 스위스입니다. 음악이랑 좀 스위스랑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럼 스위스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스위스에 대해 좀 알고 가셔야겠죠. 네. 스위스의 전체 면적은 41,290제곱킬로미터예요. 좀 감이 안 오는데. 어떻게 아시면 되냐면 응. 우리나라 절반도 되지 않는 크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사실 절반도 안 돼요? 이 면적을 조사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갔다 왔지만 좀 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알프스 산맥도 끼고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 반도 되지 않는 좀 작은 크기의 그렇구나. 작았구나. 나라입니다. 유럽의 중부에 위치했는데 미국의 주 개념처럼 칸톤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26개의 주 칸톤이 서로 다른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연방공화국이기도 합니다. 자치권이 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맞아요. 연방공화국. 네. 그리고 스위스에는 바다가 없죠. 네. 뭐 호반의 나라, 호수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위스가 동그랗게, 그러니까 가로 타원형으로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프랑스, 왼쪽엔 프랑스, 위에는 독일, 네. 오른쪽엔 오스트리아, 네. 아래쪽에는 이탈리아와 국경을 딱딱딱 근접 다 국가들 접하고 쫙 있어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양한 민족이 사는 다민족 국가가 되었고요. 거기 가면 언어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4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요? 예. 한 사람이 그러면 한 2개 정도는 뭐 아주 맞아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언어는 쓴다라고 해요. 왜냐면 모국어도 쓰기도 하지만 네. 또 영어도 기본적으로 쓰다 보니까 2개 이상의 언어를 많이 쓴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타원형 모양 중에 국토 거의 아래쪽이 다 알프스 지대예요. 네. 그리고 막 옆쪽도 이제 산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높은 산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 산악지대가 대부분이지만 이 독일 그러니까 이
북쪽과 네. 독일 쪽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쪽 지방만 산으로 가로막히지 않은 평야지대라서 상대적으로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기도 합니다. 거기가 평야지대니까. 네, 그러니까 산이 있으면 사람이 막히잖아요, 넘어올 수 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독일어를 쓰는 인구가 전체의 63%가 넘어가고요. 오. 프랑스어가 한 20%, 이탈리아어가 한 6.5%, 네. 그리고 레토로망서라고 해서 한 0.5% 정도 사용하는데 이게 약간 사투리 개념으로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레트로망서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화폐 단위는 스위스 프랑을 사용을 하는 나라입니다. 이거 저도 지금 지도를 폈는데 이런 얘기 들을 때 지도랑 같이 보면서 얘기를 들으면 훨씬 좋더라고요. 잘 보이죠? 네, 잘 보이고 오 인접국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이 나라가 이런 느낌.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들 얘기 들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전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많은 국가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보통 그러면 좀 침략을 당하기도 쉬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게 되게 멋있는 나라구나. 정치적 입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국가의 맞아요. 경우에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스위스 여행만 하신다면 보통 이 직항편이 있는 취리로 들어와서 나가시게 되는데 약간 북쪽이에요. 그래서 북쪽으로 들어와서 나가시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스위스는 그냥 스위스만 가시기도 하지만 이탈리아랑 다 붙어 있다 보니까 네. 주위 나라랑 함께 섞어서 여행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나라를 함께 여행하실 계획이시라면 스위스로 들어와서 나가는 건 추천은 하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스위스는 EU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탈리아에서 쇼핑도 막 하시잖아요. 네. 근데 스위스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출국을 다시 하시게 되면 텍스 리펀 처리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스위스 아웃은 추천드리지 않고 네. 만약에 스위스에서 마지막 일정을 하신다면 꼭 전 나라에서 모든 유럽 텍스 리펀을 마치시고 오. 스위스로 이동하셔야 된다는 메모 꿀팁입니다. 보통 다른 나라 가서 스위스 잠깐 들리고 다시 또 그 나라 오고 이런 경우가 꽤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경우도 많죠. 패키지 여행을 하게 되면 보통 이탈리아, 스위스를 섞어서 한 네. 9박 10일 정도를 많이 가시는데 패키지 갈 때는 신경 쓰실 게 없잖아요. 다 알아서. 알아서 해주니까. 근데 혼자 가신다면 네.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네, 이 다 같이 돌자 스위스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다른 나라 하려고 했었는데 네. 날씨 찾아보니까 딱 5월 하순부터 6, 7, 8월이 스위스 여행 적기더라고요. 아, 지금이? 네, 그러니까 엄청 추운 눈 덮인 막 산 엄청 추운 그런 날씨에 가기를 원하시는 뭐 스키족이 아니신 이상 네. 우리나라 10월과 비슷한 날씨. 그러니까 정말 산뜻하고 다니기 좋은 날씨. 바람도 좋고 네. 상쾌한 날씨 속에서 하이킹하기 원하신다면 여름 스위스 여행이 좋아서 지금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우리 어떻게 다녀요? 오늘은? 자, 첫 번째로 가실 곳은요. 네. 제가 해외 첫 여행이 이탈리아라고 말씀드렸죠. 네. 패키지로 갔었는데 아, 이탈리아에서 스위스 갔다 왔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국경을 접해 있다 보니까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았고요. 네. 그냥 이탈리아 관광버스 타고 다니다가 맞아. 또 버스를 타고 네. 스위스로 넘어갔던 그러니까 유럽 여행 가서 스위스 잠깐 들렸다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 스위스 국경에서 처음 도착했던 도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위스의 루체른입니다. 스위스 루체른. 처음 이탈리아 여행 가서 그럼 스위스도 처음이었겠네요, 그때. 당연하죠. 아하, 네. 일단 스위스 도착하면 뭐가 다르냐면요, 여러분. 공기가 달라요. 아, 그래요? 실제로 달라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날 비가 와서 조금 더 그랬겠지만 이렇게 공기를 마셔보고는 와, 이렇게 좋은 공기를 내가 또 마실 수 있을까? 최대한 많이 들여 마셔야지. 아, 이탈리아랑 스위스 이렇게 국경을 넘어갔더니 공기가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특히나 더 깊은 산으로 올수록 확실하게 맑다는 기분이 듭니다. 네. 이 루체르는요, 중세 시대의 아름다움이 남아있는 곳이자 도시와 호수, 산이 어우러진 좀 차분하고 고즈넉한 느낌의 도시예요. 네. 이 전체적으로 건물들도 동화 속 마을 같은 아기자기한 느낌인데, 뭐 예를 들면 왜 놀이동산 가면 지어져 있는 뭐 약간 상아새빛 집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힐링하는, 걷기만 해도 좋은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거기다가 이 루체른역 앞에 내리면 역 앞쪽으로 넓게 가로로 관광 스팟들이 모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작다 보니까 구시가지 돌아보시면 사실 2시간만 해도 여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당일치기로 오시는 경우도 많으신 곳입니다. 아, 산책하듯이 이렇게 쑥 돌아보면서 너무 좋죠. 그렇죠. 곳곳에 그냥 보기만 해도 관광지 느낌 확 나겠네요. 당연합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 루체른 역에 딱 내리시면 역사 입구에 있는 곳으로 가볼 텐데 역사 입구에
역사의 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의 문. 그러니까 약간 작게 꾸며진 문인데요. 우리 개선문의 미니어처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화재 때 있었던 그 이전의 역사의 모습을 작게 재건해 놓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화재가 됩니다. 있었어요? 네네, 화재가 있었습니다. 91년도에 아, 1991년에? 네, 화재가 있었던 건데 좀 재밌는 사실 제가 이 스팟은 그냥 지나가기도 하는데요. 굳이 들고 온 이유가 우리 왜 예전에 경성시대 하죠. 그 당시에 경성역이 이 스위스의 루체른역을 모체 삼아서 디자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네. 우리나라의 역이 25년 그 그렇죠. 당시. 네. 그러니까 패키지다 보니까 이런 게 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메모해놨던 노트를 좀 들썩여 가면서 네. 한번 보니까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야, 10년이 넘었구나. 여행 갔다 넘었습니다. 오니까. 거기다가 또 역사를 나와서 왼쪽으로 돌아 들어가면 루체른 여행의 상징인 카펠교가 나와요. 네. 이 로이스 강을 쭉 가로지르는 루체른의 랜드마크인 카펠교는요. 총 길이가 205m인데 유럽에서 가장 길고 오래된 목조다리입니다. 205m. 네. 가장 길고 오래됐다고? 저기 괜찮아요? 그러면 안전이 괜찮지 걱정되네. 안전이 안 괜찮을 법하죠. 근데 또 여기도 너무 안타깝지만 불이 나서 한번 살짝 소실이 되었대요. 그러다 보니 어느 재건했네. 일정 부분은 재건을 했기 때문에 뭐 다시 또 슬프기도 하지만 또 튼튼해지기도 한 다리기도 합니다. 네. 이 카펠교. 네. 그리고 이 카펠교 목조다리 보면 양옆으로 저는 스위스나 유럽이 참 좋은 게 왜 그 지붕에도 그렇고 창문에도 그렇고 작은 바구니에다가 빨간 꽃들 노란 많죠. 막 꽃들을 담아서 에이, 달아놓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양옆으로 쭉 빨간 꽃들이 달려 있고 이 잔잔한 로이스강 그리고 항상 이 카펠교 근처에는 거리 악사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있다. 무료 연주를 네. 들으시면서 카펠교를 걷고 있으면 세상의 여유를 내가 다 가졌구나. 그러게 걷는 것만으로 그냥 그 여유가 느껴지겠네요. 네, 이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랑 같이 패키지 여행 갔었었는데 네. 가다 보면 다리를 구경하면서 걷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목조다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나라의 언어들로 뭐 이름이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으시고 이름이나 새기셨어요? 네, 또 새겨져 거기다가? 있는데 근데 저도 막 이제 너무 마음은 하고 싶지만 그래도 그러게. 또 역사를 또 보존하자 네. 이런 마음으로 새기고 왔던 기억이 그렇게 나요. 거기다 뭘 남기고 싶어하는지 몰라요. 그 그러게요. 사람의 본능이 있나 봐요. 그런 게. 이거 막 누구 하트 누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아주 완전 대학생 때는 아마 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해보셨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해보지 않았을까. 우리 때는 그럴 때 주점 같은 데도 그런 데가 많았었으니까. 저는 그 떡볶이집 같은 데 가면 맞아, 벽에다가 맞아. 그러니까 매직으로 쓰라고 주세요. 네, 응, 그런 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누구 하트 누구까지는 부끄러워서 저도 그런 건 안 해봤네요.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말이 되면 또 포인트가 카필교 근처에 정말 이 평화로운데 플리마켓이 열려요. 좋겠다. 그럼 막 뭐 잡동사니부터 소품, 네. 액세서리, 귀걸이, 꽃도 많이 팔고요. 구경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왜. 너무 좋죠. 특히나 외국 가서 그런 플리마켓 가면 괜히 기분 좋잖아요. 네. 뭐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런 데서 사는 건 예쁜 쓰레기다.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는 없지만 너무너무 사고 싶을 만큼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고 기분이 다르니까. 기분이가 다르니까. 사와야죠. 뭔가 사고 싶어진다. 열쇠고리 사오고 냉장고에 붙이는 마그네틱 자석 사와야 되는데 좀 그 어린 딸이랑 한 4-5살 되는 딸이랑 엄마랑 같이 뭔가 만든 것들을 들고 나와서 판매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것도 괜히 막 사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좀 평화를 느껴보시기도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이 아주 필요한 거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저도 팔찌 같은 거, 만드는 수제 팔찌 있잖아요. 그런 예쁘죠. 걸 사왔는데 그때 그 기분이 느껴져요. 그거를 팔찌를 하면 막 비싼 건 아니지만 내가 그때 이런 기분이었지. 그게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사실 뭐 사는 액세서리들 비싸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가 비싸다라고 해도 한 10,000원대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추억삼 하나 가지고 오시는 것도 아라 씨 말씀처럼 추억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또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구시가지 안쪽으로 걸어 올라가 볼게요. 북쪽 방향으로 쭉 하고 올라가시면 무제크 성벽에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무제크 성벽. 네, 이 무제크 성벽은요. 13세기에 외부로부터 도시를 보호하려고 원래 만들어진 성벽인데 지금은 이 루체르 시내를 쫙 한눈에 내려다보는 거기서 전망대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자기한 붉은 막 벽돌 지붕도 보이고요. 저 멀리 푸른 산
그리고 또 막 이 강들도 보이니까 눈이 되게 시원해지는 이 360도 파노라마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올라가 보시고 또 멀지도 않습니다. 성벽을 올라가셨다가 내려와서 한 15분 정도를 걸으면 또 관광 스팟인 빈사의 사자상이란 곳에 도착을 합니다. 올라가는데도 많이 안 걸리겠죠? 네. 내려오는데 15분이니까. 금방 갑니다. 왜냐면 전체를 다 둘러보시는데 2시간이면 충분한 곳이기 때문에 다니시기 편하고요. 이 빈사의 사자상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보면 되게 작은 공원이라고 하기도 못한 그러니까 뭔가 어느 한 지역 정도의 길거리에 그러니까 풀숲 같은 게 있고 그 절벽이 돌로 된 절벽이 뭔가 가로 10m 세로 6m에 좀 거대한 사자 조각상으로 꾸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고 멋있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되게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를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켰던 786명의 스위스 용병을 기리기 위한 위령비인 셈인 거죠. 그래서 프랑스 부르봉 왕가의 백합 모양과 그리고 또 사자가 허리춤에 창을 맞아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는데 멋있기도 하지만 역사가 담긴 곳이라서 꼭 한번 들리시게 될 곳입니다. 과거에 스위스 용병이 진짜 유명했잖아요. 우리 이탈리아 편 이탈리아 얘기도 때도 하면서도 바티칸을 지키는 스위스 용병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 다 다른 나라에 접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뢰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 아이들이랑 같이 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곳 가면 아기들이 조금 지루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시냐면 교통박물관을 가시면 됩니다. 교통박물관. 교통박물관 있어요? 교통박물관이 있고 유럽 최대 규모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교통 통신에 대한 전시물이 3,000여 점 이상이 전시가 돼 있고 자전거나 자동차, 기차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옛날 거. 그러니까 보실 수도 있고 살짝 체험하실 수 있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재밌겠다. 아이들이랑은 교통박물관에 들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루체른을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다시 출발점 역으로 돌아오시면 그 역 맞은편에 선착장이 있어요. 여기서 유람선을 꼭 타보셔야 되시는데 그래요? 50분 정도 이 강을 쫙 돌거든요. 근데 거기서 파는 커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한 잔 탁 시켜가지고 이 배에 딱 앉은 다음에 빛나는 강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 하시면 아이고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꼭 한번 타보셔도 좋겠고 특히나 유람만 하셔도 좋지만 이 유람선을 타고 리기산이라는 또 유명한 산으로 갈 수 있는 그 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셔서 이 산악 열차를 다시 타고 올라가시면 리기산에 도착을 하시는 건데 스위스는 산악 열차 많이들 타시던데. 너무 많아요. 사실상 산악 열차를 타고 하이킹을 하기 위해서 스위스를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열차가 여러 가지 있어요. 열차도 타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곤돌라도 있지만 저는 기왕이면 코그휠이라는 기차를 추천드릴게요. 코그휠. 코그휠은 유럽 최초의 산악 열차.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초는 타봐야 되잖아요. 이 선착장에서 산악 열차를 타고 정상으로 올라가시면 진짜 좀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금방 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 좀 하시면서 쭉 올라가시지만 올라가면서 보시면 그 유람선 저편에 루체른 도시가 쫙 보이면서 이 감탄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볼거리가 진짜 많네요. 너무 많죠. 그리고 이 리기산 같은 경우에는 산의 여왕이란 별명이 있는데요. 빅토르 위구와 게테도 이곳에 다녀간 후 영감을 받아서 작품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기산 정상 보고 생각보다 안 높은 게요. 30분에서 1시간가량 걸리는 트레킹 코스 밟고 내려오실 수 있거든요. 이거 좋네요. 이 정도 딱 적당한데. 오르막은 저희가 걸을 순 없잖아요. 타고 올라가시고 내려오실 때는 걸어서 내려오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딱 뭔가 트레킹도 하면서 액티비티한 것도 하면서 그치만 과하지 않게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서 또 플리마켓도 즐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다채롭게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라 좋은데요. 좀 평화로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루체를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한테 딱인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스위스 여행입니다, 여러분. 4부에서 또 계속 이어갈게요. 다 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오늘은 우리 스위스 여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체른 다녀왔고요. 또 어디?
네, 이번에는요. 기차를 타고 루체넨에서 2시간 정도 내려와서 중남부인 인터라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인터라켄 진짜 많이 가시잖아요. 사실 뭐 스위스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인터라켄이 우리나라로 치면 가장 많이 가는 곳 1위 가시는 이유가 있죠. 패키지로 가셔도 인터라켄은 무조건 가시게 되는 곳입니다. 사실 스위스를 여행하시는 분들한테 인터라켄은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도 가로로 동그란 스위스 중앙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네. 어디든 당일치기로 가기 좋아요. 뭐 아, 그래서 비체른도 그리고 또 뭐 수도인 뭐 베른도 어디든지 간에 가까운 그리고 또 직항 열차가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저기 교통이 딱 중심에 있나 보네요. 맞습니다. 교통의 요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유는 모르지만 숙박비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스위스 여행 기간이 이 일정이 좀 있다라고 하시면 저는 인터라켄을 네. 살짝 머물면서 네. 자연을 좀 체험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리고 인터라켄은 액티비티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뭐 산을 오르고 하늘 날고 물속에 들어가고 이런 오감 자극 여행이 가능한 곳이니까 네. 좀 내가 활동적이다 하시는 분들도 잘 맞으실 곳이 인터라켄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터라켄에 가시면 서쪽과 동쪽 두 군데 양쪽으로 역이 있어요. 그리고 주요 호텔과 식당 관광지도 이 역 사이에 다 모여 있다 보니까 다니시기도 어렵지 않으실 거세요. 그러니까 인터라켄이란 이름 자체가 네. 뜻이 어떠냐면 인터가 사이란 뜻이고요. 라켄이 호수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지어진 도시명인데 왜 그러냐? 네. 쌍둥이처럼 동서에 호수가 2개가 딱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호수 사이에 있는 마을이 인터라켄입니다. 너무 멋있겠다. 네. 확실히.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호수 2개도 좀 매력이 다른데 브리엔츠 호수는 좀 빛나는 에메랄드빛을 닮았고요. 네. 툰 호수는 사파이어처럼 좀 반짝반짝거리는 호수입니다. 음. 그러니까 녹색 언덕, 막 극적인 절벽 그리고 거대한 산이 주위에 우뚝 솟아 있기 때문에 가시자마자 와 여기 진짜 스위스네? 라는 생각이 드실 만한 스위스하네. 스위스네 여기가 스위스네 라는 딱 그런 느낌이 드실 곳이에요. 자 그럼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꼭 가셔야 할 전망을 보셔야 되니까 네. 전망 맛집 3곳을 알려드릴게요. 어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올라가셔야 되는데 네. 스위스가 전 참 좋았던 이유가 걷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자 먼저 하더클룸입니다. 해발 1322m의 산 전망 스팟인데 푸니쿨라를 타고 올라가요. 그게 뭐예요? 푸니쿨라 노랜데. 네. 그런 노래 네. 지어내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푸니쿨라라는 노래 있어요. 아 진짜요? 이 푸니쿨라가 뭐냐면 밧줄의 힘으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곤돌라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 푸니쿨라 타는 것만으로도 재밌어요. 무섭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 탑승 후 10분이면 정상에 도착하기 때문에 뭐 가볍게 다녀오실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상에 도착해서 5분 정도 걸으시면 빨간 지붕을 얹은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야외 전망대에 가셔가지고 내려다보시면 진짜 이 해발 4,000m급의 눈 덮인 영봉들이 병풍처럼 시내를 쫙 하고 감싸고 있는 모습이 입이 떡 하고 벌어지실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M호텔의 18층 레스토랑입니다. 레스토랑에. 네, 아이고 여기 가시면 또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기역자 모양의 통유리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정망을 감상하시기 좋은데요. 네. 여기 앉아서 식사를 해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드시고 있으면 인터라켄의 그 시내도 보이고요. 저 멀리 호수도 보이고 간혹 좀 운이 좋으면 위에서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쓱 지나가시기도 하거든요. 안녕. 앉아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구경을 하시면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전망 맛집은 해발 2,970m의 쉴트호른 전망대입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설산 그리고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360도 파노라마로 보실 수 있는 전망대인데 여기가 진짜 특이해요. 007 햄버거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007 레스토랑이요? 네. 영화 007? 맞아요. 원래 영화 007 촬영지로 처음 만들어진 곳인데 아 거기가? 지금은 여기가 여행자를 위한 전망대로 개방이 된 곳이에요. 근데 이게 신기하다 싶으시겠지만 더 신기한 얘기 해드릴게요. 네. 자 가만히 앉아서 햄버거를 드세요. 그러면 레스토랑이 45분에 한 바퀴씩 360도로 돌아갑니다. 움직이는 레스토랑이구나.
해발 3,000m에서 보는 알프스 설산 그리고 햄버거를 먹는데 감자튀김을 막 먹어요. 근데 갑자기 360도로 레스토랑이 돌아가요. 얼마나 이색적인가요? 이색적이다. 네, 저기 저도 가보셨어요? 못 가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저도 검색하다가 발을 동동 구르네. 여기를 갔어야 되는데 어.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꼭 가보신 분 있으시면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재밌겠다. 자, 이렇게 멋진 레스토랑 그리고 또 전망에서 여러 가지 스팟들을 좀 만나보시고 네. 특히 저는 인터라켄에서 참 좋았던 순간이 조용한데 간혹 가다가 이 공원 옆에 앉아 있으면 마차가 한 번씩 다니거든요. 마차도 다녀요? 네. 오. 그래서 이 풍광을 보는데 딸그락 하는 어머, 운치 그 있어. 말발굽 소리가 네. 정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응. 지금 제 마음에 좀 평화가 없거든요. 거기 간다면 평화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게요. 좀 갔다 오세요. 예. 예. 아이 물가가 많이 올라서 아마 한 5년 정도 더 돈을 모으면 갈 수 있지 않을까. 가시면 평화가 깨질 것 같네요. 네. 지금의 평화도. 맞아요. 네. 이렇게 상상으로 함께 즐겨보는 걸로 해요. 좋습니다. 자, 우리 지금 스위스 쭉 다니고 있습니다. 잠시 음악 듣고 올게요. 아, 그럼 노래는 우리 아까 푸니쿨라 얘기했는데 그럼 푸니쿨라 들을까요? 예. 좋아요. 안드레아 보첼리입니다. 이태리 노래지만 듣자고요. 자, 푸니쿨라 들었고요. 이제 우리 지금 스위스 여행하고 있는데 어디로 떴나요? 네, 인터라켄이 스위스 여행의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터라켄을 쭉 한번 소개드렸는데 인터라켄으로 가시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거기 가장 위에 있는 융프라우에 가기 때문에. 위해서입니다. 맞아요. 사람들 그거 보러 가시죠. 네, 자, 이 융프라우는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네. 아름다운 설경으로 잘 알려진 알프스 산맥의 4,158m 고봉의 융프라우는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철도역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 역높이만 해도 자그마치 3,454m에 달하고 오. 이곳까지 열차가 운행한 지도 1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100년이 넘었구나. 너무 대단하죠. 그 덕에 등산 능력이 없는 저 같은 분들도 고산지대의 짜릿한 풍경을 편하게 보실 수 있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걷지 않고 타고 갈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이 융프라우로 가는 철도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유여행 가시게 되면 네. 한국에서 꼭 그 철도 할인 쿠폰을 받아서 가셔야 돼요. 워낙 물가가 비싸고 기차비가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가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철도 할인 쿠폰을 받아서 가시면 우리나라 매운 라면 있죠. 네. 이게 매운 라면 스위스 최고의 명산 융프라우 전망대에서 무료로 이 컵라면을 쿠폰으로 또 드실 수가 있어요. 어머, 거기 위에서 먹을 수 있어요? 팔아요. 라면을? 나무 젓가락도 와, 팔아요. 돈 내고 사셔야 돼요.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었어요. 저도 이 설산에서 매콤한 그 라면을 먹는데 그러니까 좀 아쉽긴 해요. 왜냐면 작은 컵을 주거든요. 진짜 맛있겠다. 너무너무 귀한 거 있죠. 어. 그리고 날씨가 아무리 좋은 여름 스위스를 가시더라도 네. 이 융프라우는 너무 고지대다 보니까 눈이 남아있고 또 춥습니다. 춥잖아요. 거기서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융프라우에 도착을 하시면 이 스핑크스 전망대로 한 번 더 쭉 올라가셔서 아이거와 민회를 볼 수 있고 네. 그 빙하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데 아이거가 뭐지, 뭐 아이거 북벽이 뭐지 어려우시겠지만 네, 뭐예요? 그 그게? 산 외에도 돌로 깎아지른 눈이 덮인 그 돌산 병풍을 눈앞에 쫙 깔아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돌산 거기는 느낌. 돌산 병풍이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라가시면 그 빙하나 이런 아이거 북벽만 보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전망대 오른쪽에 한 여름에만, 그러니까 지금 딱 여름 스위스 여행 가시면 그때 운영하는 야외 전망대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짚라인이나 여름 스키, 그다음 보드, 눈썰매 이런 걸 타실 수가 있어요. 저는 제 수준에 맞게 아주 네. 고급스럽게 이제 눈썰매만 좀 몇 번 탔는데 그것도 스위스는 무서워요, 여러분. 눈썰매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융프라우에 오르는 여행 코스를 준비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장담합니다. 가장 많이 보시게 될 단어가 날씨 요정, 아, 그렇지. 망했어요. 어. 이 두 글자인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네, 날씨가 좋은 날보다 흐린 날, 좋지 않은 날이 훨씬 더 많다 보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셨다. 그런데 융프라우 날씨가 맑아서 이 깨끗한 전망을 보셨다면 나는 정말 그 세계에서 손꼽히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는 융프라우 보신 분들 저는 사실은 못 봐가지고 라면 먹고요. 썰매천 타다가 내려왔어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인터라켄에 머물면서 산악열차를 이제 타고 올라가시면 여러 가지 구경들 하시게 되는데 제가 또 하나 인터라켄에서 가장 고치된 융프라우 말고요. 네. 추천드릴 루트가 있어요. 아 그래요? 만약에 저한테 네. 스위스에서 가장 취향 저격인 가장 행복했던 곳이 어디였냐라고 물으신다면 네. 고민 없이 그린델발트를 꼽겠습니다. 그린델발트 기억해야 되겠다. 네. 그린델발트. 꼭 가셔야 되는데요. 네. 인터라켄을 베이스로 이 2시간 위로 기차 타고 쭉 올라가시면 제일 꼭대기가 융프라우라면 네. 그 융프라우 올라가는 중간 산맥에 있는 중턱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라켄과 융프라우 중간 정도에 네. 있는 마을. 네, 중턱 기차 같은 기차 타고 가시다가 어차피 또 심지어 융프라우가 워낙 높다 보니까 네. 한 방에 안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환승해서 가셔야 되는데 네. 기차를 거기 중간에 내리시면 도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좋아요? 저는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위스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깎아지른 듯한 그런 고봉의 날카로움이 아니라 그 거대하게 솟은 그 병풍 사이 앞쪽으로 막 넓게 펼쳐진 푸른 초원 그리고 스위스 특유의 목조 오두막집 한가로이 풀을 뜯는 막 소들 그러니까 이런 평화로운 평지 지역으로 완만한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 높은 곳에 있지만 완만한 느낌이 드는 평화로움이 있는. 맞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도착하는 순간 와 이게 진짜 현실인가? 너무 예뻐서 여기 있는 순간순간 하나하나 다 만끽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고 저의 최애 마을이 됐습니다. 인터라켄에서 산악열차 타면 한 30분, 1시간 정도 안에 도착하실 수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사실 그냥 들렸다가 구경만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네. 여기도 꼭 2박을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인터라켄과 그 그린델바트 2박 둘 중에 고민하시면 네. 그린델발트로. 네, 추천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는 그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전통 가정집에 머물렀는데 이런 전통 스위스 가옥을 샬레라고 하거든요. 샬레. 네,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름이 보통 땡땡땡 할머니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라 할머니 그런 식으로 할머니네 같은 이름인데 화려하진 않지만 나무 지폐 그 나무 냄새 그리고 이 작은 창 원래 아름다운 풍경을 보려면 등반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창문을 열기만 해도 그 완만하게 깎아지르는 푸른 초원이 네. 너무나 아름다워서 창문 앞에서도 행복한 곳이고 아침으로는 또 이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네. 치즈 막 여러 가지 진짜 치즈랑 맛있겠다. 그러니까 되게 소박해요. 그냥 빵 자른 거 바게트 자른 거 이렇게 근데 그게 내어주시는데 정말 맛있잖아요. 맛있죠. 만든 신선하니까. 만든 거니까.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꼭 머물러 보셔야 되고요. 우린 스위스 여행하러 왔으니까 네, 스위스에 좀 당연하죠. 오래 머뭅시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어떤 생각했냐면 너무 예뻐서 만두국집이나 네. 날씨가 좀 추우니까 곰탕집 같은 걸 차려가지고 여기 살까? 이 얘기도 했었던 곳이에요. 네. 그리고 이 그린델발트에 머무르면서 꼭 해야 되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별보기입니다. 이 산속의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밤이 이거 진짜 되면 그냥 창문 내다보시면 돼요. 쏟아지는 별빛 낭만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액티비티 체험인데요. 네. 곤돌라를 타고 좀 30분 정도 더 올라가시면 피르스트라는 지역에 가실 수가 있어요. 여기 곤돌라도 있어요? 네, 곤돌라 타고 그러니까 동네마다 그러니까 옮겨 다니는 느낌? 네. 그러니까 지형 따라 살짝 옮겨 다니는 느낌 보시면 되는데 그야말로 이 피르스트에서는 액티비티의 천국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킹하면서 알프스의 풍광을 즐기실 수도 있고요. 그 속도감 쫙 즐기는 왜 우리 트롤티 바이크 막 이런 거 알려드렸죠. 루찌 이런 거. 네네네. 그러니까 그 알프스의 이야, 초원을 이거 즐기면서 쭉 이제 타고 내려오는 카트 같은 건데 속도감이 무섭습니다. 이 속도감 즐기시기도 좋고 네. 그리고 또 하늘을 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독수리 모양의 놀이기구인 피르스트 글라이더도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액티비티도 진짜 할 게 많네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패러글라이딩을 했는데 유진 씨가 패러글라이딩을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겁 많은 유진 씨가? 저는 너무 겁이 많은데 이 아름다운 곳을 못 보고 가느니 차라리 죽더라도 나는 보고 가겠다. 웬일이야. 와, 그 큰 정도 용기를 내셨네요.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하고 딱 탔는데 네. 그 푸른 초원이 엄청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데 살짝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끝에 절벽이 있어요. 거 만났어요? 달리라고 하거든요. 네. 진짜 사지가 경직이 돼서 달리라니까 너무 진짜 눈을 감고 막 울면서 이제 막 눈 떴다 감았다면서 달리는데 이렇게 겁을 참고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다리가 공중에 붕 하고 뜨는 기분이 납니다. 와.
근데 눈을 한번 떠보시면요. 거기 아래로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알프스의 모든 도시와 호수들 그리고 산들이 막 보이는데 네. 체험하기 내가 잘했구나. 잘했구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꼭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혼자 타지 않잖아요. 네. 그 뒤쪽에 이제 전문가 분이랑 같이 타게 되는데 한국말 되게 잘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더 무섭게, 더 높이, 그리고 뺑뺑이 이 말을 어디서 배우셨더라고. 누가 네. 가르쳐 주셨는지. 근데 뺑뺑이 오케이 하시는 순간 여러분 공중에서 진짜 막 제비를 막 뺑글뺑글 도시게 될 거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만. 네, 뺑뺑이 오케이 알고 뺑뺑이 노로 꼭 네. 하셔야지 좀 편안하게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그런 거 즐기시는 분들은 아유, 또 뺑뺑이 많이로. 많이 네, 할 수 하시면 있으니까요. 됩니다. 자, 오늘 스위스 첫 여행인데 그야말로 풍광이 예사롭지 않겠구나 하는 거를 유진 씨 얘기를 통해서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다음 주는 또 어떤 여행지가 될지. 다음 주도 우리 스위스 가나요? 네, 스위스에서 지금 딱 한 3군데 정도 소개를 드렸는데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스위스의 여행지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합니다. 유진 씨 고마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구상한 민정 연출 최인난 저 김아라였습니다. 내일 봐요 여러분.